제30화 레전드의 대화 7편. 누가 쓸데없이 자물쇠를 이토록 많이 걸어놓았소? 모르시는 말씀이 옵니다. 이것은 연인들이 변치 말자고 걸어놓은 것입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나? 저희도 하나 걸어놓을까요? 예끼 사람! 자네, 신숙주 대감을 아는가? 예, 알고 있사옵니다. 마침 저기 오는군. 전하를 배웁니다. 오늘 자네한테 신숙주 대감을 소개해주려고 같이 나왔네. 조선의 영웅인 이 통제사를 여기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소. 신숙주 대감님, 처음 뵙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외국어에 능통하여 외교에서 큰 빛을 내신 분 아니십니까? 나야 왕명을 받들어 외국을 다녀왔을 뿐 별반 이룬 것은 없소이다. 그 당시 어떻게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 심지어 인디어와 아라비아 문자까지 터득할 수 있었습니까? 아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셨소? 우리나라에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했소. 존경스럽습니다, 대감님. 자, 우리 남산 봉수대로 가볼까? 봉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고 열심인 백성들이야.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라 걱정이 깊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지도자들이 외교를 잘해야 해.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외교로 살고 외교로 죽는 나라입니다. 대감님, 일본을 다녀와서 쓰신 해동제국기 잘 읽었습니다. 사인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특히 성종왕께 일본과의 관계를 당부하신 말씀은 정말 천리안의 명언이셨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히. 대감님, 우린 숙명적으로 중국, 일본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역사적 시행착오를 초래하였습니다. 일본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 아니온지요. 무식무도한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아시아를 전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뻔하지 않았소. 그나마 통제사가 있었기에 조선 반도에서 큰 불을 꺼버린 것이 아니겠소. 맞는 말이야, 맞아. 요즘 외국인들이 이곳에 많이 온다지.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계속 감세. 그러시지요. 그때 조정에서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였다면 그 불길조차도 그렇게 번지지 않았을 거야. 맞습니다. 전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은 정치 철학이나 대의 명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평화와 인류 발전을 도외시한 군사력의 팽창은 하나같이 비극을 초래해왔습니다. 통제사가 좋은 말씀하는구만. 최고 통치자의 철학 빈곤도 문제지만 통치체제의 문제도 있어. 내가 나라를 다스려보니 알겠더군. 고매한 사상도 중요하나 실질적인 경제력, 안보 역량 없이는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더라고. 자네들,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많은 첩자를 조선에 보내어 국내 실정을 염탐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 히데요시에게 뭐라고 보고했는지도 아는가? 그 시마이 소시지의 보고서 말인가요? 그렇지. 시마이 소시지의 보고서. 그자의 보고는 편향된 보고였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히데요시의 판단도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오? 조선은 충효의 나라입니다. 그렇지. 정말 갸륵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마이 소시지는 히데요시에게 이걸 아주 뒤집어서 보고했습니다. 조선은 죽은 자의 나라다 라고 한 것입니다. 죽은 자의 나라? 그렇습니다.
조선은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이 만사를 제쳐두고 3년 동안 무덤가에서 무의도식을 한다. 제례 또한 번잡하여 3대 4대 조상까지 길마다 제사를 올린다. 그 제사 법도는 너무나 복잡하여 평생을 배워야 한다. 조선의 강토엔 단군 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시대의 거대한 왕릉과 큰 무덤들로 산 사람이 집 지을 터가 없을 정도이다. 이로 인한 국력 낭비 때문에 조선은 영원히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이 보고를 듣고 조선 사람들의 신주단지만 빼앗으면 조선을 정복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듣고 보니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구만. 나도 여태 기제사며 봄가을로 종묘 대제도 받고 있지만 중효의 가르침의 본뜻은 그건 아니었는데 말이지. 지금이야 종묘대제는 훌륭한 문화 행사가 되었지만 옛날엔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신영상의 말도 맞아. 우린 의례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실용학문과 기술 발전에 소홀하였어. 임진왜란만 해도 일본이 서양으로부터 총을 전래받아 신무기로 개량할 때 우린 이를 창고에 집어넣고 거들떠보지 않았지. 맞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뭐니 해도 최고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히데요시가 아닌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면 그런 야만적인 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도 당시에 전하께서 제위하고 계셨다면 전쟁의 비극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약이 심하군. 말씀인즉 옳은 말씀입지요. 세계의 역사는 자질이 부족한 수많은 지도자들 때문에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속성이겠지만요. 아까 통제사 말대로 우린 일본 하나라도 제대로 볼 줄 알았어야 될 것 같아. 나쁜 이웃이라는 한마디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협조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과거는 2000년을 공유할 뿐이지만 미래는 2만 년, 아니 더 오랜 시간을 공유하게 될 테니 말이야. 시당하신 말씀이 옵니다, 전하. 제31화 행주 대첩. 평양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야반도주하는 고니시군의 몰골은 처참하였다. 춥고 배고프고 들쥐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조선의 겨울 추위는 왜군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바다를 건너올 때만 해도 추위를 예상하지 못하였다. 왜 이리 춥냐? 아, 추워. 조선군과 명나라 군사들은 두툼한 가죽 신발을 신었으나 왜군들은 집신을 신고 있었다. 집신을 신고 얼어붙은 강바닥을 건넜으니 대부분이 동상에 걸린 상태였다. 조선이 이렇게 추운 나라인지 몰랐어. 아주 춥다. 장군, 벌써 수백 명이 굶주림과 추위로 얼어 죽었습니다. 시체들은 버리고 옷을 벗겨 입도록 해라. 그것만이 아니었다. 들것에 실려가는 병자가 더 많았다. 행군 중에 죽어가는 나고병들은 조선의 사냐에 버려졌다. 한편 평양성을 탈환한 이여송은 기고만장했다. 외놈들이 명나라 무서운 줄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조선군은 2달 만에 평양까지 빼앗겼는데 장군은 사흘 만에 평양성을 탈환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과연 장군 중에 장군이시옵니다. 명나라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이여송! 이여송! 아이 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갑자기? 남쪽으로 달아나고 있는 거짓대를 추격하여 쓸어버려야겠다. 무거운 주광기는 남겨두고 기병대를 풀어 쫓아가도록 해라. 장군, 명나라 기병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뭐야? 씨를 말리겠다는 거야? 어차피 굶어 죽으나 칼에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다. 가만히 앉아 개죽음을 당하느니 최대한 맞서 싸워라. 남은 화력을 쏟아부어라. 접근 전에는 육박전이다. 칼로 대응하라. 네, 이놈!
궁지에 몰리니 죽기 살기로 덤비는구나. 장군,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그래, 이만 후퇴하자. 죽기 살기로 맞서니 명나라 놈들도 포기하는구나. 탄약도 떨어지고 명비도 바닥난 상황에 다행입니다. 병사들도 굶주림과 과로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남으로 후퇴하여 후위를 도모하자. 1593년 2월 전라순찰사 권율의 본영 전라순찰사 권율. 이제 한양을 탈환해야 하고 이번 작전에는 우리도 합세하여 왜적들을 박살내야 한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명군이 남하할 때 우리가 북진하는 것이 양방향에서 왜적을 압살할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허나 작년 용인 전투의 패배를 귀감 삼아 신중히 작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땐 순찰사 어른께서 최고 지휘관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대패시킨 외장 와키자카 야수하루는 직후 이순신에게 무참히 참패를 당했으니 승부로 말하자면 비장파장이죠. 이번 작전은 한양 탈환 작전이니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합시다. 그런데 전진 기지는 어디로 하면 좋겠소? 한양 인근에서 적의 목줄을 죄일 수 있는 최적지는 행주성밖에 없사옵니다. 내 생각도 바로 그거요. 다만 행주성은 산이 낮고 방비가 허술하니 빨리 진군하여 방어 태세를 갖추도록 합시다. 조방장은 속히 행주로 가서 신성을 수축하고 목책을 세우도록 하시오. 예,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1593년 2월 12일 오전 6시경 고니씨가 이끄는 일본의 대군이 행주산성을 향해 진군한다. 1593년 2월 12일 새벽 행주산성. 장군, 행주산성은 낮은 토성이라 저희 3만 대군이 다 움직이지 않아도 쉽게 함락시킬 듯합니다. 평양 전투에서는 대패했지만 하늘이 나에게 서력할 기회를 주는구나. 일대되는 대열을 만들어 총포로 공격하라! 행주산성은 성벽이 없는 토성이다 보니 고니씨는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이 쉽게 함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장군, 왜군이 총포를 앞세워 접근합니다. 화차와 비격 진철례를 준비하라. 신기전을 발사하라. 발사! 저건 무엇이냐? 글쎄 옳습니다. 엄청 빠른 화살이 막 터집니다. 겁낼 것 없다. 이대대 출격! 공격다운 공격도 못해보고 1군 2군까지 당하다니. 정면 돌파는 안 되겠군. 3군은 누각으로 공격하라! 왜군 3군은 누각을 세워 높은 곳에서 공격하려 하였으나 그마저 천자총통에 맞아 실패하였다. 누각조차 불태워버리고 보잘것없는 성 하나에 쩔쩔매고 있다니. 우리 군의 수치다. 내가 목책을 뚫고 진입하겠습니다. 제3군 대장 우키다 히데이에. 우키다 히데이에가 이끄는 3군이 목책을 뚫고 진격하였으나 조선군의 반격으로 우키다는 부상을 입고 퇴각했다. 5군이 성에 불을 지르는 화공으로 공격하려 하자 조선군은 준비해둔 물을 띄얹었고 없다 이놈들. 야골라. 뭐지? 뭔데? 왜 안 되는 거냐고? 제6군 대장 모리. 대장, 서쪽 비탈이 허술하니 제가 그곳을 공격해 보겠습니다. 왜군 제6군이 서쪽 비탈로 공격하였으나 조선 승병들에게 막히고 말았다. 다시 제7군이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백병전으로 세 차례나 밀고 들어왔지만 조선군 역시 밀리지 않았다. 화살! 화살을 더 주시오! 화살이 떨어졌습니다. 화살이 떨어진 모양입니다. 치고 올라가시죠. 역시 숫자에는 당할 수가 없구나. 저건 조선 수군 아닙니까? 조선 수군이면 공포의 이순신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전군 북쪽으로 퇴각하라! 놈들이 후퇴한다. 쫓아가서 모조리 해치워라. 조선군은 퇴각하는 고니씨 왜군들과 한강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적군의 시체가 한강변에 산을 잃었고 권율 장군의 부대는 대승리를 거뒀다. 이것이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행주대첩이다. 참고로 한강을 거슬러 온 배들은 조선 수군이 아니라 조운선이었다. 제32화 지옥도.
1593년 3월 3일 부산 앞바다. 이시다 미츠나리, 마쓰다 나가모리, 오따니 요시츠쿠. 저기 보이는 곳인가 보군. 아니 이게 무슨 냄새지? 시체 썩는 냄새 아니야? 살려줘요. 의무병을 불러줘요. 살려줘요. 비참하구만. 아이, 이 지경일 줄은 몰랐네. 저들은 뭘 먹고 있나? 보고 오겠습니다. 쥐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 이런 상황을 본국에 보고해야 합니까? 출병할 때의 당당한 모습은 오간데없고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여기 책임자를 불러와라. 예, 장군. 곳곳에서 게릴라 방식의 조선군과 이병대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많은 타격을 입었고 조선군들이 보급로를 차단하여 부대원들이 자체 해결하지 못해 결국 굶어 죽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설상가상 조선의 날씨 변화로 추위에 얼어 죽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더라도 우리 군의 병력 현황을 파악해 히데요시 주군께 보고해야 합니다. 전체를 둘러보고 병력 인원을 파악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부대 참모들과 지금 즉시 파악하겠습니다. 참, 할 말이 없네. 병사들이 현황 파악입니다. 1593년 3월 20일 일본군의 상황. 반수 이상의 병력이 손실되었군.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군인보다 동사자와 아사자가 더 많습니다. 타 지역은 어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참 보급도 어렵습니다. 참, 이를 어쩌나? 4월 1일 우여곡절 끝에 명군과 왜군은 정전에 합의한다. 4월 18일 일본군은 철수를 개시했다. 모두 철수한다. 한편 4월 20일 명나라의 군사들이 한양에 입성하였다. 좌의정 유성룡도 명군과 함께 한양에 입성했다. 꼭 1년 만에 한양에 돌아왔구나. 한양이 어찌 일이 되었나? 예전의 한양은 없었다. 왕궁이 불타 사라졌다. 종묘도 불타버렸다. 의정부, 성균관까지 사라져버렸다. 건물만 없어진 게 아니다. 백성들 또한 사라졌다. 한양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 이전 새로이 철수할 무렵에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때다. 철수하던 일본군들이 조선 백성들의 봉기를 우려하며 한양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모조리 학살한 것이다. 보이는 조선 놈들은 모조리 죽여라. 예, 장군. 지독한 조생징들,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맞는 말씀입니다. 으악! 집들은 모두 불태워버려라. 으악! 집을 불태우니 숨어있던 조선 놈들이 튀어나오는구나. 모조리 죽여라. 으악! 지독한 외놈들, 곱게 퇴각할 것이지. 이렇게 처참하게 백성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다니. 한편 일본군은 장기전을 대비하여 남해안에 성을 쌓았다. 조선 놈들 언제 어디서 공격해올지 모른다. 장기전을 대비해서라도 성을 쌓아야 한다. 주변 조선인들을 잡아다 일을 시켜라. 멍땅이 치지 말고 빨리빨리 해. 우리가 조선 군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남해안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이에 맞서 명나라군은 왜군에 대응한다고 했으나 일체 공격하지 않았다. 아니 왜군을 물리쳐달라고 파병을 요청했는데 공격은커녕 한가롭게 놀기만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군 양민은 따박따박 받아먹고 말이야.
군량미 보급은 우리 조선이 다 맡아 해주는데 군량미 보급이 전투보다 더 힘들어. 물론 중국에서 양자강 유역의 강소성 절강성에서 배로 실어오지만 육지에 도착한 군량미를 명군 주둔지까지 소송하는 것은 우리 조선 측이 하는 게 아닌가. 그만 들어가세. 아이고 어서 오시오. 장군, 한가롭소이다. 지금 외놈들은 곳곳에 전쟁을 대비하여 성을 쌓고 있는데 이럴 때 공격을 해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소? 뭘 그렇게 서두르시오. 전하께서도 심히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부디 서둘러 외놈들을 물리쳐 주시오. 알았소. 살펴가시오. 난 조선 땅에서 죽고 싶지 않아. 대충 시간 때우다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전쟁이 길어질수록 죽어나가는 것은 조선 백성들이었다. 쌀과 보리가 바닥이 났어요. 농사를 지으면 뭐하나? 외놈들이 쳐들어와 뺏어가고. 외놈들 왔다 가면 명나라 놈들에게 군량미 바치려 죽겠어요.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못 살겠다 정말. 아휴, 오늘 밤은 풀이나 뜯어 먹어야겠다. 1593년 7월 27일 히데요시가 있는 성. 명나라 사절단이 담배가 일본 부두에 들어온다. 명나라 사절단이 히데요시와 만났다. 어서 오시오. 먼 걸음 하시느라 고생하셨어. 평화 조약을 위해 황제께서 일본 사절단을 만나 뵙기를 원하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도 사절단을 보내겠어. 며칠 푹 쉬셨다가 명나라 가실 때 우리 사신도 같이 보내리다. 예. 몇 주의 시간이 흐른 뒤 이번 명나라 북경에 갈 사신들입니다. 이 국서를 갖고 명나라 황제를 만나고 오거라. 예, 전하. 편히 쉬다 가옵니다. 황제께 안부 잘 전해주시오. 사절단은 9월이 되어서야 중국 요양에 도착한다. 잡아라! 왜군 사신을 체포하라! 웬 놈들이냐? 일본에서 온 사신이다. 알고 있소. 우리는 명예 강화 조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강화 조약이 우리 뜻대로 될 때까지 우리가 잠시 데리고 있겠소. 이웃나라 사신 대접이 이래도 되는 것이오? 일본 사절단은 강화조약 반대파에 잡혀 다음 해인 1594년에 간신히 풀려나 12월에야 북경에 도착하게 된다.